3, 2, 1. 첫 번째 내용은요, 미스 블랙의 싹쓸이 어떤 내용인지 미인대에서 흑인들이 다 우승했다는 얘기인데 영상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Bridget Oy, Connecticut, which means Nia Franklin, New York, you are Miss America 2019. Congratulations. I just want to thank God for this because without him I would not be standing here. Miss USA 2019 is North Carolina. Is the first generation to have that forward-looking mindset that has inclusivity, diversity, and strength and empowered women. I'm looking forward to continued progress with my generation. Of Miss Teen USA 2019 is Connecticut! 미국에서는 여전히 성대하게 행사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하정평론가 3명이 다 흑인이 됐다는 거 이게 처음이라면서요? 예, 이른바 미국의 3대 그 메이저 미인 대회에서 예. 작년에 미스 아메리카도 흑인, 올해 초에 열렸던 미스 틴 USA도 흑인, 가장 최근에 열린 미스 USA에서 흑인, 이렇게 3연속으로 흑인이 석권한 것이 사상 최초, 미국의 미인대회가 메이저 역사가 거의 100년 가까이 되는데 100년 가까이 만에 처음이고 피부 색깔도 처음인 것이 놀랍고 또 놀라운 것은 예. 가장 최근에 있었던 두 대회가 미스 틴 USA하고 미스 USA인데 예. 두 대회에서 모두 여성들 머리가 이게 뽀글뽀글 이런 머리거든요. 과거에는 그 흑인 여성들이 백인처럼 보이려고 머리를 완전히 이렇게 생머리로 펴서 공식 석상에서 활동을 하고 예. 미셸 오바마 여사도 그래서 영부일 시절에 이렇게 다 폈었잖아요, 머리를. 그런데 흑인 본연의 머리로 그대로 대회에 나와서 대회에 나온 것 자체도 이례적인 사건인데 상까지 1등 상까지 주게 됐다. 그러니까 이것은 미국 사회가 완전히 지금 미의 의식이 변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흑인을 봤던 뭐 고정관념, 편견 이런 게 깨졌다라는 게 의미가 있다는 예,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메이저 그 미인 대회 가장 역사가 오래된 게 미스 아메리카인데 예. 1921년에 생겨서 흑인이 출전한 게 1971년이니까 50년 정도를 미국의 흑인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백인끼리만 모여서 미국 최고의 미인을 가렸다는 거죠. 흑인은 무시하고. 그 이후에도 흑인이 미인대 1위에 입상하게 되기까지는 80년대, 90년대 이런 세월이 걸렸으니까. 예. 그리고 다시 흑인 본연의 저런 머리를 가지고 3대 대회를 백인이 3대 대회를 모두 다 휩쓰는 건 허구한 날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흑인이 저걸 모두 석권한 데에는 100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던 겁니다. 예. 영화 배우 중에 할벨리라고 이분도 굉장히 흑인으로서 의미 있는 행적을 남겼으니까 이게 좀 라벨 같지 않겠어요? 예, 할베리가 저기 미인 대회에서 나오고 흑인 최초로 여우주연상도 받고 예. 이제 그 뭐 엑스맨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러한 최근에 흑인들이 새 대회를 모두 석권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매우 기쁘고 뭐 감개가 무량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최근에 미국 사회에 이제 소수자, 뭐 타자, 약자, 여성 이런 분들을 전면적으로 재조명하는 흐름이 있다 보니까 이제 흑인이 상대적으로 약자였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성을 바라보는 이른바 미의 조건이라는 것도 예. 전면적으로 변화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백인 기준의 획일적인 조건이 있었다면 이제는 다양한 걸로 맞춰지는 거고 이제 정치적으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좀 차별적인 언사를 하니까 예. 문화예술계는 그 반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더 저는 흑인이라든가 방탄소년단도 이렇게 소수계 인종에 대해서 더 높이 올리는 문화예술계에서 반작용이 있군요. 그런 게 있는 거고 저런 일들이 벌어질수록 또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는 세상이 잘못 돌아가고 있어 이러면서 다시 결속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김재규 장군이라고 불렀다. 이거를 구미시장이 이렇게 호칭했다고 해서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죠. 예. 지난 이제 4일날 구미시 이제 선산업 승격 40주년 행사를 하는데 아마 역대 이제 선산업에서 태어났던 유명 인사들을 쭉 호명을 했어요. 예. 근데 사실은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하고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 장하고 다 구미 선산 출신입니다. 예. 같은 고향 선후배 출신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김재규 장군 이렇게 호칭을 한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현역 의원인 장석춘 의원은 한국당 출신이에요. 예. 어떻게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한 사람을 장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비난하고 나선 것이죠.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에서 김재규 전 부장을 어떻게 이게 장군이라는 호칭을 붙여준 것이 긍정적인 의미로 그렇죠. 뭐 해석되는 실제 건가요? 종장 출신입니다. 예. 종장 3군단장도 했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데 문제는 이제 이게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 사건으로 해서 이제 실형을 받고 사형을 이제 해서 사형됐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구미 시의 자랑은 박정희 전 대통령인데 그 사람을 시해한 사람을 어떻게 장군으로 이렇게 호칭을 붙여서 승격해 줄 수가 있느냐 이런 이제 논란 때문에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갈등처럼 뭐 그런 걸로 좀 비화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근데 구미시장 같은 경우에 보니까 황당하다 이런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지금 사실은 이제 이번 정부 들어서 원래 이제 역대 3군단 같은 경우에 가보면 이 김재규 씨의 어떤 사진이 내려져요. 없어요. 네. 거기는. 왜냐하면 이제 시에 어떤 가담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다 뺀다고 그래. 중앙정보부장 가도 중앙정 사진도 없고 했는데 최근에 국방부가 역사는 역사대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를 네. 이제 다시 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편에서는 이게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재규 씨에 대한 재평가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또 이제 논란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연히 이제 현직 대통령을 시해한 사람인데 네. 이걸 이제 반대 측에서 이 사람을 또 영웅시하는 거 아닌가 이런 논란 때문에 이 문제가 또 불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내용은 어버이날입니다. 오늘이. 그런데 이게 참 재밌는 조사가 있는데 어버이들이 가장 받기 싫어하는 선물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요. 2006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빅데이터 분석을 해봤더니요. 어버이날 예. 받기 싫은 선물 3위가 꽃다발, 2위가 케이크, 1위가 책인데요. 아마 지금 보시고 뜨끔하실 거예요. 그럼 왜 1위가 책이냐? 예. 여기에 대해서 열심히 살라는 압박감 같다. 이거 좀 압박감이 심하죠, 느껴진다. 네. 아니면 돋보기를 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그래서 받기 싫은 선물 1위가 책인데요. 그런데요. 예. 저 책 사이에 현금이 끼어 있으면은 1위가 된다. 달라지죠. 네, 책 사이에 현금이 끼어 있으면은 받고 싶은 선물이 된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과연 받고 싶은 선물 1위는 무엇이냐? 3위부터 보면은 가전, 가구 이런 거였고요. 2위가 뷰티나 건강식품, 그리고 1위가 현금인데 3년 연속입니다. 예. 변하지 않는 받고 싶은 선물 1위는 현금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관련된 것도 그러니까 실생활에 관련된 거, 그러니까 부모님의 관련된 거를 좋아하는 거지 좀 생뚱맞은 거는 좀 싫어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책 이런 거는 이제 아까 싫은 이유 말씀드렸고 예. 케이크와 꽃다발도 이게 너무 진부하다, 실용성이 없다 이런 이유로 싫어하신다고 하는데 그런데 저도 그 어버이날 어떤 백화점이나 꽃집 가면 저 꽃 사시려고 하는 자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받기 싫은 선물 3위라니 저도 좀 충격적인데요. 예. 여하튼 어버이날에 이렇게 선물들, 이게 현금을 가장 원하시긴 하시는데 그래서 그런지 자녀들한테는 이 어버이날이 굉장히 부담스럽다 하는 그 의견들이 많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경제적 지출이 크기 네.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법정 공휴일도 이거 네. 빼자라는 의견까지 있다고 해요. 이거 괜히 법정 공휴일로 지정을 해서 부담도 크고 또 상대적 박탈감과 누구 집 자식은 이렇게 해줬는데 우리 집 애들은 이거 못 해줘서 나는 이거 못 받고 이렇게 예.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어르신들도 많으니까 이걸 없애자 이런 의견들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플래카드 보니까 재밌는 내용이 많네요. 뭐 저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문재인 대통령도 어버이날을 당연히 챙겼습니다. 영상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내일이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오늘 카네이션을 좀 받고 싶었거든요. 내가 잘못 가르쳤는가 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안으로 반짝이를 안 해. 잘못했네요. 처음부터 제가 잘못했나요? 네. 죄송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치매 어르신께 달아드리는 모습도 보였었는데 그 이유가 있죠. 네, 아마 이제 본인의 어머님도 사실 장모님이죠. 장모님도 이제 치매를 앓고 계시고 또 이제 아마 본인이 이제 그 선거 때 나왔을 때 치매 공약을 상당히 그렇죠.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치매 노인분들을 찾아뵀는데 사실 이제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효도하는 정부를 만들겠다. 그래서 이제 어버이날을 좀 법정 공휴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또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5월 5일 어린이날이죠. 5월 8일 어버이날이죠. 5월 15일 또 스승의 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직장인들 입장에서 보면 지출이 가장 많은 날이 5월 달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힘들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또 8일 날을 공휴일을 해놓으면 사실 지출이 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사혁신처에서도 이걸 결정을 못하고 내년으로 넘겼는데 아마 이 문제는 뭐 계속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이제 뭐 뜻이 좋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현실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실 어린이날도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힘든 날인데 또 어버이날, 스승의 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이 지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